갑시다. 256번. 방정식 있어요. 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y의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때 x값을 찾아주세요. 이게 뭐야? 저거를 만족시키는 실수가 존재한다 아닐까? 한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y는 x의 개수처럼 취급하자. 일단 해보자. 그래서 일단 얘가 뭐 한다? 얘가 일단은 실수 x가 있다. 맞죠? 판별식. 그럼 뭐예요? 4y제곱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 맞나? 얘가 0보다? 그럼 뭐예요? 그럼 뭐 하냐? 그럼 y는? 끝. 요 범위에 있는 걸로 가면 어차피 당연히 y는 실수니까. 허수가 아니니까. 범위, 대소는 실수니까. 알았죠? 끝. 어때요? 아이 아파라. 쉽죠? y가 최대다. 얼마? 2. 그러면서 2를 대입해서 x에 대한 방정식 다시 풀어. y 2. 무슨 소리죠? 왜 곱해요? 오케이. 혼자 고장나고 혼자 고쳐지고 난리 났어요. 이게 A고요. 이게 B예요. B제곱. 요들고. 오케이. 됐죠?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죠. 학원이란 것은 참 신기해. 그지 않냐? 집에서 안 풀리던 게 갑자기 학원 오니까 풀리기 시작하고. 선생님이 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풀리기 시작하고. 그런 거 있지 않냐? 자, 어쨌든 나왔죠? 예. 끝. 병원 가도 그러잖아, 너네. 아파서 병원 갔는데 갑자기 안 아파. 그런 거 있지 않냐? 나중에 너희들이 운전해서 본인 차를 탈 때 한번 봐봐라. 차가 고장이 났어. 카센터를 갔다? 차가 갑자기 잘 된다? 고장 못 찾겠대, 카센터 아저씨가. 아, 겁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 근데 딱, 알겠습니다. 뭐, 다시 이상하면 연락드릴게요. 하고 나오잖아? 나온 동안 갑자기 고장남. 이상하다. 아무튼 이 61번 먼저 갈게요. 가자. 지워도 돼? 오케이, 간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두 뭐 해주세요? 정수근을 가져주세요. 정수근 문제 어떻게 한다?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한번 살짝 넘어갔다 볼까? 두의 합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부호 반대 알파 베타 2m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거 또 부정 방정식 쓰고 싶은데. 지난번에 원래 풀이 뭐였지? 전에도 내가 이거 비슷한 얘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풀려가지고 딴짓 했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거 정수근 문제 비슷한 거 있지 않았냐? 어떻게 풀었었냐 그때? 어제 풀이가 기억이 안 나. 기억 안 나? 합과 곱으로 들어간 건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거 부정방정식 어쩌고저쩌고 했던 거 그거 말고 다른 풀이 없냐? 판별식 썼었냐? 아, 그랬었냐? 이거 판별식 하면 나오니? 오히려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 그래? 봐보자. 일단 정수도 뭡니다? 정수도 일종의 실수의 범위에 속하는 수다. 그래서 얘가 뭐예요? 딱 나와주네? 그래도. 예? 너무 많은데요? 정수면은 음. 판별식 많이 제곱이 돼서 배보다 많이 명의해야 되잖아.
우리 소환. 그치. 근데 제곱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아, 여기가 그렇게 해서. 이 문제. 내가 봤을 때 이건 것 같아. 자, 이거 위에 거 2배 봐봐요. 더합니다. 뭐예요? 자, 저면 뭐하고 싶게 생겼어요? 4.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죠? 근데 알파, 베타, 근이잖아. 근이 뭐래? 정수잖아. 정수에다가 2라는 정수 더하면 뭐야? 정수. 2란, 알파라는 정수에다 2라는 정수 더해도 정수. 정수 더하기 정수. 정수를 곱해서 1이 되도록 한다? 얘들이 뭐야? 끝이네. 그래서 또는 이거거든.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M 나오잖아. 여기도 M 나오겠지. 그래서 해볼까? 샥. 곱하면 1입니다. 1이에요. 짠. 곱하면 9입니다. 5예요. 여기서 딱 2개 떨어지고 끝나거든. 이게 사실 맞는 풀이야. 근데 이 풀이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해한다. 이 풀이를 좀 너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고 쉽게 빨리 풀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냐면 공소원의 고차 방정식 아니지 연립 방정식 뭐 같은 여러 가지 방정식 그 단원 안에 있는 부정 방정식을 사실 배워야 돼. 그래서 요렇게만 풀면은 사실 고민 없이 풀 수가 있거든. 뭐 판별식을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지고. 그래서 요 문제는 이거를 모범 답안으로 해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알겠죠? 어차피 곧 배울 거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이게 교재를 좀 짜집듯이 만든 거라 나나 아니면 이 문제의 이제 원본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걸 겁니다. 어느 단원에 넣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뿌리다가 이게 문제만 보통 보고 단원을 정하니까 우리가 약간 정수근이네라는 느낌보다는 2차 방정식이네만 집중해가지고 2차 방정식 단원에 넣는 약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알았죠? 아무튼 정리해 주세요. 다 되면 259번과 고난도 문제로 갈게요. 자, 259번 일단 풀이할게요. 풀이하고 이거보다 한 단계 어려운 문제 그리고 한 단계 더 어려운 문제 두 문제를 더 풀어볼 겁니다. 한 문제씩 한 문제씩. 자, 일단은 내 풀이를 잘 들어보세요. 갑니다. x제곱의 개수가 2이면서 어쩌고 저쩌고를 만족하는 fx 찾기야. 맞지? 근데 어쩌고 저쩌고가 뭐임? 이거임. 그리고 하나 더 fx를 만들고 싶습니다. fx가 뭔데? 2차식 만약 fx 능량이면 뭔데?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항의 개수만 알고 1차항의 개수 구하기잖아. 근을 알 때 개수 구하기잖아. 맞지? 그걸로 들어가면 돼. 뭐 이렇게 시작해도 좋고 또는 이거 자체를 하나의 식으로 바라보자. 어떻게 풀래? F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는요. F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는요. 어디로 넘어간다 얘들아? 이 식의 생김새를 보면서 인수정리 쓰면 되지. 알파 썼더니 0된 식이잖아. 베타를 대입했더니 0된 식이잖아. 누가? 요 식의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 이건 거지. 이거 자체가 다시 한번 뭐라고? 알파를 넣으면 0되는 식. 베타를 넣어주면 0되는 식입니다. 근데 최고차의 개수는요. 1차, 2차, 2차항. fx가 결정하네. fx 최고차의 개수 뭐래? 2야. 끝나요? 그럼 여기까지 왔다? 99% 끝났어. 마저 마무리 지어보자. 그때 센스 있어야지. 이게 뭐야? 이거잖아. 맞죠? 알파가 들어가면 0되는 식. 베타가 들어가면 0되는 식. 저기서 근간계수 관계를 읽는 게 아니라 식 자체를 가지고 와야지. 알았죠? 그럼 fx 완성입니다.
끝.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하시고요. 다 되면 내가 지금 여기다 문제 하나 더 띄워 놓을 거야. 그거도 이어서 풀어주세요. 근데 지금 뭐 찾으러 왔지? 아, 마플. 수상. 몇 번이더라? 491번. 자, 이 문제입니다. 보이나? 살짝 가리네. 이거 지워도 돼? 지워도 돼? 아니야? 알았어. 여기 위에 한 줄만 지워도 돼? 여기만? 오케이, 땡큐. 자, 푸세요. 비슷하죠? 방금 문제랑 근데 뭐가 달라? 딱 하나 다르지, 딱 하나. 뭐 달라? 알파, F알파인데 옆에 게 알파가 아니라 베타인 거. 그거 하나 다른 거야. 일단은 근데 생김새는 똑같아. F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F베타, 뭐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아까 여기 알파면, 알파고 베타면 fx 빼기 x 플러스 1로 하면 되지.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네. 그럼 뭐 알파랑 베타가 서로 세트가 안 맞네? 세트를 맞춰주자. 그때 필요한 재료가 뭐야? 근각에서 한 게 이거 쓰는 거야. 베타 대신에 뭐 써버리셈? 베타 대신에 뭐 써버리셈? 뭐지? 2마이너스 알파 써버리셈. 바로 풀자. 알았죠? 뭐 어떻게 쓰자고? 베타 대신에 2마이너스 알파 쓰자. 그래서 이거 뭐야?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나온다. 맞죠? 아하.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는군요. 드디어. 그럼 얘도 알아서 맞춰져 있겠지. 그래서 이제 자변의 생김새를 보면서 아하,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0이다. 맞지? 그걸 만족하는 x가 알파 베타였으니까. 이게 뭐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겠다. 됐음? 최고책에서는 fx 거 뭐야? 아파라. 1이야? 근데 여기서 또 뭐야? 이 녀석을 가지고 와야 되지. 이 녀석이 어딨니? 여기 있네. 맞죠? 그러면 이항 하면 fx 완성. 알았죠? 어때요? 좀 쉽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정리가 되는 사람들은 밑에 써놨으니까 정리하시고요. 요 문제 하나 더 풀어보세요. 49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가 문제야? 이게 문제지. 일단은 그래도 얘가 알파네. 이거 쓰지 마. 이렇게 나오네. 그 베타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생김새가 요딴 식으로 생겼나 보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알파 들어가니까 0 되지. 베타 들어가니까 0 되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왜? 이거 4차식이잖아. 알파와 베타뿐인지, 만약에 알파 베타뿐이라면 누가 중근인지, 혹시 두 개인지, 혹시 세 개 하나는 아닌지, 혹시 다른 거는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 인수 하나씩 말고는 아무것도 쓸 수 없는 상태잖아. 그지?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래서 F 안에 알파 제곱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는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자, 일단은 생김새가 이렇게 생기긴 했어. 자, 이제부터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F 안에 알파 제곱. 제가 X 제곱이 되어서는 안 돼. X로 떨어뜨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풀이가 뭐다? 이거. 뭐요? 근각계수관계 쓰기 전에 먼저 그냥 대입부터 하는 거지. 알파 제곱이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아하. 뭐다?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에 플러스 4알파. 자, 그럼 이 상태로 뭐 예를 들어 F 괄호 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해도 방법은 되겠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썩 깔끔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 좀 지저분한 것 같아. 그래서 좀 다르게 풀어보고 싶어. F 속의 걸 바꾸고 싶어. 그걸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또 뭐다? 역시 이번에도 금강이죠. 뭐가 보여야 되나? 요거 있잖아요. 얘가 배 탄 거야. 그러면 어이씨 또 이제 세트가 또 안 맞아졌네? 그러면 알파를 또 바꾸자. 알파는 뭐겠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겠지. 그 전개점 바로 해도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아하 다른 식 알파에 대해서 똑같이 생겼겠지 당연히. 그래서 이 녀석의 생김새를 보면서 출발하는 거야. 아까랑 똑같은 풀이가 이제부터는 시작되는 거야. 눈을 왜 붙여? 최고치 계수 1. 그때 여기가 또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이 문제도 진짜 중요합니다. 학교 시험 정말 자주 나오고요.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잘 쳐놓으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어디 얘기로 잠깐 넘어갈 거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오늘 내용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방향만 잡고 쉴 거야. 쓸 거는 없습니다. 일단 정리부터 가자. 자, 이번 단원은 크게 보면 딱 두 가지 파트입니다. 하나는 약간 이 단원의 이름 자체랑 관련된 거. 뭐 우리 오늘까지 뭐 했어? 2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실컷 배웠다, 그죠? 그 방정식 얘기를 함수 얘기로 살짝 가는 거. 근데 완성은 못해. 이 방정식과 함수에 대한 진짜 찐 완성형은 오히려 부등식 단원 넘어가서 나와. 왜? 그때 배우는 도구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된다면은 그때 부등식 때 뭐가 나올 예정인지 너네 어차피 공소원 한번 했었으니까 그 얘기를 살짝 언급 정도만 하고 풀이는 다음에 그 부등식 들어가면 합시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언급 자체를 뭐 부등식 뒤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것까지 해야 이제 이 단원 함수와 방정식 단원의 찐 완성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파트는 뭐야? 함수 얘기만 써.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아니까 뭐 하러 가는 거? 최대값, 최소값 찾으러 가는 거. 근데 뭐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교육과정의 사실을 빠졌어요. 이 녀석이 빠진 지가 조금 됐어. 근데 여전히 나옵니다. 왜요? 나도 몰라. 학교 선생님이 자꾸 내. 수능에서도 자꾸 나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정도는 교과서에 빠지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지라는 의미로 학교뿐만이 아니라 수능에서도 계속 내. 그러다 보니까 문제집들은 계속 수록하고 있게 되는 거고. 이럴 거면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넘어갈 거다. 그때 살짝 틀만 얘기하고 쉰다 그랬지. 자, 이 녀석. 결국은 나는 2차라서 뭔가 해야 되는 특별한 얘기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2차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와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은 무슨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러 갈 건데 이미 너희들이 함수 얘기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함수에서 방정식 연결시키는 그 연결고리만 딱 해놓고 쉽시다.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 이것만 하고 실계가 점점 늘어난 것 같은데. 아무튼 첫 번째 함수 얘기 뭐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가 있어. 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교점을 찾아주세요. 도나 오늘도 배운 것 같은데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연립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립을 했어요. 연립의 방법은 두 가지 중 하나겠지. 빼거나 0은 f 빼기 g. 우변끼리 같다라고 하는 등치법을 쓰거나 fx는 g. 근데 너희들이 보통 같다라는 거를 많이 쓰지? 어쨌든 연립을 했어요. 뭐 만들었어요? fx는 gx라고 부를게 나는.
그럼 그 녀석에 대해서 뭐 찾아? 실근을 찾아줍니다. x가 1과 3이 나왔어. 그 1과 3을 뭘로 써? 교점의 x좌표로 사용해서 y좌표 다시 구하러 가죠. 즉,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두 함수를 연립해서 얻은 방정식의 뭐다? 실근이다. 그게 바로 뭐다?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만들기로는 함수의 교점을 구하려면 뭐 하세요? 연립하세요 라고 배우지만 오히려 거꾸로 방정식을 보면서 함수로 돌아갈 수 있겠니? 그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꽤 많이 등장한다. 거기가 더 어렵고요. 알겠어? 함수끼리 교점 구해서 연립하세요는 너무 쉽잖아. 오히려 거꾸로를 더 많이 낸다. 거기서 너희들이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 오케이? 끝. 그래서 나는 이거 하나로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우리가 만날 많은 함수와 방정식 얘기들을 이거 하나로 끝낼 거야. 알았어? 자, 쉬었다 하자. 자, 그래서 어디로 어떻게? 자, 간다. 어쨌든 두 함수에 뭘 찾아주세요? 교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뭐 해주세요? 방정식을 만들어서 실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연립을 했어. 근데 만약에 뭐라면 2차 방정식이라면 에 대한 내용이 오늘 거지 뭐. 오늘은 무조건 두 함수가 뭐 2차와 x축, 2차와 직선처럼 만들어져서 연립하면 반드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다, 맞지? 그럼 뭐 한다? 우리는 2차 방정식의 풀이 도구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풀이 도구들 뭐 있어? 근을 물어본다면은 근의 공식이 있죠. 또 근의 존재라던가 근의 개수라던가 를 물어보면 뭐 있어? 판별식이 있죠. 그 다음 뭐 있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같은 걸 물어보면 뭐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별다른 얘기 없이 켈레근 얘기 하나 더 있었죠. 자, 이 네 가지 도구들이 2차 방정식의 도구들이야. 그걸 뭐 하자? 이거 아닌데? 두 함수에서 어떤 질문을 할 예정이다? 를 미리 연결시켜 놓고 하자. 이거 뭐 정민이 전에 했었지. 그래서 만약에 교점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교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근의 공식 들어가면 됩니다. 인수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건 뭐야? 교점의 x좌표의 개수. x좌표가 두 개면 교점도 두 개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 비워놓고 네 번째 켈레곤으로 넘어가는 문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교점에 대해서 한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야. 뭐 이렇게 주는 거 정도. 오케이? 그럼 켈레곤 얘기. 우리 지난번에 했었는데. 뭐 있어? 한 근이 허근이면 뭐 하자? 도구나? 그렇지. 개수가 실수인지 확인 먼저. 또 켈레곤부터 씁니다. 아니에요. 알았죠? 오케이? 자, 뭐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문제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알았죠?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 갑자기 그냥 문제가 보여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 책 아니고 아까 그 교재거든? 493번인데 그냥 갑자기 생뚱맞게 요거 좀 풀어볼래?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 알았죠? 원래 바로 이거랑 관련된 거 풀려고 그랬는데 이게 먼저 보여버렸다. 이거 그냥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고요. 아까랑 같이 포스트잇에 잘 써서 붙여 넣으세요. 알았죠? 학교 지금 진짜 자주 나옵니다. 하나는 원래 교과서식 풀이. 자, 뭐 한대? 허근을 가진대. 어떻게 할까? 대입을 하자. 허수 알파를 대입을 했어. 알았죠? 근데 문제에서 뭐 하래? 알파 3승이 실수가 되네. 알파 3승을 구해보자. 어떻게 구할 건데? 알파에다가 알파 제곱 곱하지 뭐. 그럼 알파는 알파인데 알파 제곱은 뭔데? 거기에다가 예를 쓰는 거야.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다시 한번 정리를 할까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전개를 할까요? 뭐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자. 알파 3승이 뭐가 됐어? P알파 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3의 알파. 됐죠? 여기다가 한 번 더 뭐 하는데? 또 씁니다. 뭐를? 알파 제곱자리에 또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4. 정리를 해볼까? 여기까지 됐죠? 그럼 동류항 정리하듯이 알파가 있는 놈들과 없는 놈들로 묶어보자. 근데 여기서 뭐 하래? 그게 실수래. 지금 우리 알파 3승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거잖아. 이게 알파 3승이지. 얘가 뭔다? 실수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를 실수를 만드는 방법 유일하게 딱 하나죠. 뭐예요? 얘가 0이면 됩니다. 그래서 P는 어떤 놈임? 아하. 그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었다면 그 녀석의 근을 우리는 P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인 거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자, 왜 얘가 0이 돼야 되는지 알겠어? 얘네들은 실수야. P가 실수라서. 알파 자체만 보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있겠지. 어쨌든 허수 부분이 있잖아. 허수 부분의 개수가 0일 수는 없으니 얘가 허수 부분에 그대로 곱해졌다 치면은 이제 얘도 함께 허수 새로운 식의 허수 부분 만들겠지.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어. 이겁니다. 이게 원래 책의 풀이다. 기억을 하기에는 살짝 좀 빡셀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너희들이 풀어봐야 될 거다. 자, 그런데 나는 다르게 풉니다. 나중에 고2, 고3이 돼도 이 얘기 진짜 많이 할 거야. 뭐? 삼승이 실수가 된다. 삼승이 실수가 된대. 자, 요 얘기에서 나오는 거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그 실수가 2, 3승, 3의 3승처럼 그냥 3승일 수도 있지만 그냥 2가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2가 나왔다 치면 혹시 대수 배운 사람들은 그 일을 세제곱근 2의 3승 하면서 또 결국 3승 빼기 3승 만들 수 있어. 어떤 수가 나오든. 세제곱수가 아니라도. 알았어? 그래서 결국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야. 3승 빼기 3승 꼴. 오케이? 근데 3승 빼기 3승 꼴은 인수분해를 하면은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형태가.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선 죽었다 깨어나도 실근 안 나와. 그래서 뭐가 이 문제의 뭐가 키포인트냐면 3승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는 딱 하나 존재고 나머지는 무조건 허수고 그 놈들은 생김새가 3승 빼기 3승꼴을 띠고 있다는 거. 그럼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알파가 허수라네. 그지? 알파가 허수라네. 그럼 요거 형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야. 누가? 얘가. 같은 형태야. 그럼 여기서 뭘 본다? 개수를 보니까 1창의 개수를 제곱한 게 상수항이 있네. 1창의 개수를 제곱을 한 게 상수항이네. 끝난 거야. 그럼 아까 요거랑 똑같은 형태 나와요. 무조건. 알았죠? 이거 상식처럼 들어가면 제일 편해. 3승이 실수다. 뭐다? 3승 빼기 3승은 0이다. 꼴로. 그래서 무조건 실근 하나 혹은 2개 가지는 꼴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그 2차식 부분, 허수를 갖는 부분은 항상 상수항을 제곱한 1차항을 개수를 제곱한 게 상수항이다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끄적끄적 하면서 답이 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 해보고 있었어. 이거 제곱한 게 이거다라고. 알았죠? 알았죠? 이건 상식처럼 기억해두면 편한 녀석. 이거 하느라 이거 문제 하나도 못 풀고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 이게 뭐야? 이 책 아니잖아. 자, 이제 우리 교재로 갑시다. 이제야. 아이, 숨차.
여기가 있는데 여기다. 자, 책 문제로 바로 갑니다. 이번에는 책 문제로 기본 문제가 아닌 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지요. 쉬운데? 우리 교재 왜 이렇게 쉽니? 아, 바로 최대 최소가 나와버리네. 방정식이 몇 개 없이. 좋네. 자, 하나 정도만 풀어볼까요? 27, 3. 오케이. 이제 좋은 것 같아. 272 하나랑 273. 요 두 개만 하자.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웬만하면 다 보여주는 것 같다. 일단 두 개 풀고 계세요. 더 풀만한 게 있으면은 더 써줄게요. 딱히 안 보여. 딱히 안 보여.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나주세요. 적어도 한 점. 만난다.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뭐 하자? 연립하자.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2로 묶어서 2k-1에 x 플러스 4k제곱에 마이너스 11이 0이다. 만난 점이 개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뭐 판별식으로 바로 들어가면 되고. 그게 뭐 하면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도 맞지. 커서 두 점에서 만나거나 같아서 한 점에서만 만나거나. 이해됐죠? 뭐 별거 없죠. 다음 273. 이것도 뭐야? fx와 x축의 실수 k의 값의 관계없이 한 직선에 접할 때 그때 직선을 구하시오. 뭐야? 어떤 직선이 있대. 얘랑 뭐? 그 직선이 만나는 점에 대한 얘기야. 연립을 했다 맞지? 그래서 아이고 힘들어. 넘어와서 얘가 뭐 안 된다? 접할 때 판별식. 그럼 뭐 k에 대한 식 나오겠지 뭐. 그 녀석이 0이 된다라는 식을 만들면 이게 뭐야? k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뭐야? 우변에 k에 대한 항들이 없으니 좌변을 뭐 k에 대한 2차식이 나오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전부 다 뭐 빵빵빵 나오도록 하는 거 찾아주면 되겠다. 맞지? 그거 연립하면 되니까 그 이후 과정 생략할게요. 다들 잘 맞췄죠? 오케이, 똑똑하구만. 자,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최대 최소로 갑니다. 자, 바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개 풀어볼까요? 쉬운데? 재미없다, 그지? 286 일단 풀고 계세요. 끝나버리네. 세 개 풀자. 끝. 오늘 마지막 문제. 갑니다. 286 2차식의 최대 최소.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냥 딱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뭐 하면 된다? 뭐 점점 내려와. 뭐 하면 된다? 사실 2차 함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함수는 전부 다 그래프 그려주세요. 다. 뭐 제한된 범위에서 성립하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나오는 최대 최소를 찾아주려면 뭐 저 범위 안에 축이 포함이 될 때 어쩌고 저쩌고 포함이 안 되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그래프 그리세요. 알았죠? 자, 가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낮고 2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구간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6이 되도록 하는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 축 A입니다. 그때 최대 최소는 1번, 2번, 3번에 따라 다르다 맞지?
1번은 어떻게 봐야 돼? 짠. 등호 여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최소 나와요, 안 나와요? 최대값 자체가 안 나옵니다. 맞죠? 두 번째는 최대값이 축에서 나오네요. 세 번째는 최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오네요. 맞죠?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뭐 한 거야? 2보다 A를 오른쪽에 두는 거야. 어쨌든 그때는 어때? 최대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죠? 두 번째, 2번.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A, 축이 껴있는 경우. 그때 등은 여기다 붙일게요. 아니다. 여기다 붙여야겠다. 자, 그럼 최대값은 언제 나옵니까? x가 a일 때 나옵니다. 집어넣자. 바로 갈게. 2a제곱. 됐음? 그 녀석이 뭐예요? 6이에요. a는 루트 3이 나와요. 됐나요? 다음 세 번째. a보다 마이너스 1 커놨을 때 최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 그게 얼마? 6일 때. 아이, 뭐 이래. 됐지요? 아, 구하기야 또? 루트 8. 이렇게 나온다, 그렇지. 그 중에서 둘 다 답이 아니라 이 범위에 있는 것만 고르셔야 됩니다, 무조건. 뭐예요? 이거 하나겠네. 됐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이렇게 두 개가 답 나온다. 맞나요? 예, 287. 자, 이번에는 뭐다? 곱셈 공식 때, 다항식의 연산 때, 그때부터 계속 하던 얘기 중에 하나. 뭐야? 똑같은 식이 반복된다. x제곱 플러스 2x라는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으면 우리 뭐합니까? 그 녀석을 보통 치환을 해서 풉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은 x제곱 플러스 2x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으니 얘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럼 우리가 최대 치수를 찾고자 하는 저 함수는 f라고만 부를게. t제곱의 마이너스 8t의 플러스 10입니다. 그 녀석에 대하여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자, 뭐 해야 돼?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래서 t가 어디에 있는데? 이게 가장 필요하다, 그렇지? 왜? 2차 함수에서 저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최대값, 최소값의 위치가 다 바뀌거든. 맞죠? 그런데 t의 범위 어디서 어떻게 찾아요? 요거잖아요. 저게 t의 범위 아닌 걸 조심하고. 너무 당연한 말을 해버렸나? 요게 뭡니까?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입니다. 마이너스를 축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범위가 어떻게 되니? 2가 더 멀지? 마이너스 3보다 그렇지. 2가 더 멀지? 그걸 보면서 너는 아하, 최대값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최소값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판단하면 되겠다. 그렇지. 물론 이게 답이란 얘기는 아니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뭐야? 이거지. 마이너스 1? 어디 갔어? 2 넣어주면 뭐야? 8? 8. 됐나요? 두 번째. 여기로 내려온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나오는 t들은 다 이 사이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최대 최소를 찾자. 같은 말. 다른 표현. 같은 의미. 범위 구하자. 최대값 찾자. 같은 말입니다. 알았죠? 다시. 그래서 또 뭐야? 또 t에 대한 2차 함수지. 축이 이번에는 어디야? 4지.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차이점. 아까는 x가 마이너스. 대신은 t가 4. 어쨌든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부터 8까지. 간격 생각하면 마이너스를 좀 더 멀죠? 그럼 이 문제 답은 또 여기입니다.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알았어? 최대값 얼마야? 21? 최소값 얼마야? 4. 마이너스 4. 됐나요? 끝. 그래서 뭐 한다? 우리 치환형으로 풀 때 항상 뭐 해주세요? 범위 잘 표현해주세요. 맞죠? 한다.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최근에도 내가 설명했었을 거.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도 설명했었을 거. 무엇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누군가의 최대값, 최소값. 됐음? 됐음? 어떻게 해야 돼? 대입하라 그랬잖아. 누구를 뭐로 취환할까? 자, y제곱을 바로 가면 되겠다, 맞지?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x제곱. y제곱 대신에 얘니까 이거다. v제곱. x에 대한 뭐가 만들어졌어? 2차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2차식의 제곱최소 축 잡자. 축 어디야?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때 제한된 범위 역시 필요하지. 어떤 제한된 범위 있어? 없네요. 실수 전체 하면 안 된다, 그치? 뭐 봐야 돼? 식의 생김새 잘 봐봐. y제곱이 이거잖아. 실수 y네. 응?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그게 x의 범위에 관여했잖아. 사입 범위는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정도만. 4가 있네? 마이너스 2다. 크다 정도만. 그래서 아하, 우리는 여기 값을 가질 수 있구나. 대입. 그래서 6인 것 같은데 반밖에 나왔니?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돼요. 쉽죠? 자, 한 이 정도야. 2차식의 최대 최소. 여기서 너네가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좀 질문이 나올 법한 문제가 뒤에 저기 활용형에서 몇 개가 좀 아마 있을 거예요. 역시 조심해서 좀 풀어보시고. 오늘은 딱히 별 할 얘기는 없겠지. 네, 이런 거 있잖아. 312번 같은 거. 공원이 어쩌고 저쩌고. 넓이가 어쩌고. 이건 공원은 아니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오늘 클리닉 바로 하러 가지. 껐네? 고백해.